설 연휴를 앞두고 본격적인 귀성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달리는 KTX 열차와 광주의 주요 관문 등을 생으로 연결해 귀성 소식 전합니다. KTX 개통으로 호남선의 중심이 될 새 송정 역사가 오늘 문을 열었습니다. 4월 개통할 KTX를 미리 타보며 주요 역들의 엇갈린 명암도 취재했습니다. 금호타이어노조원의 분신 사망과 관련해 금호타이어노조가 집회를 열고 도급화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 일본 오키나와 전지 훈련장이 김기태 감독의 형님 리더십이 소통되면서 활기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는 광주 송정역에서 특집으로 진행합니다. 설 명절 연휴를 앞두고 본격적인 귀성 행렬이 시작된 오늘 새로운 송정역이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네,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만 호남고속철도도 4월 초에는 개통할 예정입니다. 오늘 뉴스는 호남 고속철도와 귀성 이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귀향객들의 표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송정역 대합실에 김인정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김 기자 어떻습니까? 여기 사람들이 좀 있습니까? 네, 지금은 열차가 들어오는 시간이 아니라 잠시 사람 수가 좀 줄었습니다만 이곳 광주 송정역은 하루 종일 귀성객들로 붐볐습니다. 양손 가득 선물을 든 귀성객들은 가족들을 만날 생각에 도착하자마자 바쁘게 역을 빠져나가고 있고요. 이곳 대합실에는 열차를 기다리거나 또 가족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이 시각 이후로도 서울을 출발해서 광주 송정역에서 멈추는 열차가 5대 정도가 더 있기 때문에 이런 풍경은 새벽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이곳 송정역이 운영을 시작했는데요. 이용객들의 반응도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네, 귀성객들에게 가장 먼저 모습을 드러내게 된 이곳 광주 송정역은 기존 광주역이나 광주 송정역에 비해 훨씬 규모가 큽니다. 처음으로 광주 송정역을 본 이용객들은 와 크다, 정말 쾌적하다며 대체적으로 만족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녀분들? 너무 좋죠. 우리 손주도 보고 또 이렇게 송정역도 참 좋게 이렇게 꾸며졌는데 우리 애들이랑 같이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 즐겁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에만 KTX 12,500명, 무궁화호 4,000여 명, 새마을호 1,900여 명 등 18,000여 명이 열차를 타고 광주와 전남 지역으로 내려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각을 기준으로 서울에서 광주 송정역과 광주역으로 내려오는 열차는 내일까지 전부 매진인데요. 이 시각 이후부터나 입석표를 간신히 구할 수 있을 정도로 열차를 이용해 귀향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첫날이라 이런저런 행사도 많았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송정역 직원들은 안전을 기원하는 고사를 지냈고 새로운 역에 처음으로 발을 디딘 귀성객 가족에게는 꽃다발과 선물을 한아름 안기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광주 송정역 대합실에서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네, 지금 이 시간에도 고향을 향해 달려가는 귀향객들이 있습니다. 네, 고향에서는 귀한 손님들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겠죠. 네, 이곳 송정역으로 오는 KTX 열차 안에 송정근 기자가 타고 있습니다. LTE 연결합니다. 송 기자, 지금 어디쯤 오고 있습니까? 네, 저는 지금 익산역을 방금 지났습니다. KTX 519호 열차를 타고 광주 송정역으로 가고 있는데요. 30분쯤 뒤면 송정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이 20량으로 구성된 이 KTX 열차 안에는 200명이 넘는 탑승객들이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보시는 것처럼 빈자리를 찾아보기 힘든 정도인데요. 대부분의 승객들은 귀성객들입니다. 가족들이 대부분이지만 직장인도 보이고 학생들도 보이고 있습니다. 부모나 친지들에게 줄 설 선물을 한아름씩 가지고 있거나 명절 때 사용할 짐이 들어있는 큰 가방을 하나씩 들고 있습니다. 3시간가량 열차를 타고 오고 선물까지 들고 오느라 힘들 법도 한데 시민들은 굉장히 밝은 모습입니다. 고향으로 향하는 기대감 또는 설레임 때문이겠죠. 그런데 이런 고생도 다음 추석 되면 조금 덜 수 있겠습니다. 오는 4월부터 호남 고속철도가 개통돼 서울 용산역에서 광주 송정역까지 93분이면 오기 때문인데요. 한편 설 명절 동안 주요 일자의 기성열차와 기경열차가 모두 매진된 상태입니다. 코레일은 이번 연휴 기간 동안 16만 명의 탑승객들이 열차를 이용해 광주 전남역을 이용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조금은 불편하고 조금은 힘드시겠지만 즐거운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달리는 KTX 열차 안에서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지금까지는 호남고속철도가 무늬만 고속철도였다면 4월부터는 진짜 고속철도 시대가 열립니다. 속도 혁명이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요. 주요 역의 기능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정영욱, 이계상 두 기자가 미리 보여드립니다. 이 열차는 4월 개통을 앞두고 시험 운행 중인 호남 KTX입니다. 기존 KTX와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 제가 직접 타고 살펴보겠습니다. 호남 KTX를 타자 잠시 뒤 시속 300km에 육박합니다. 광주와 서울을 1시간 33분 만에 주파하는 속도 혁명인 겁니다. 승차감도 크게 향상됐습니다. 비좁았던 앞뒤 좌석 간 무릎 공간을 넓혔고 등받이 경사도 더 기대기 편하도록 인체공학적 설계를 적용했습니다. 좌석마다 전원 콘센트를 설치해 전자기기 사용이 가능하고 통신 속도가 향상돼 통화 품질 저하나 인터넷 장애가 개선됐습니다. 굉장히 효율적으로 차량이 제작돼서 운행이 되면 이제 고객들은 더 많이 그리고 더 편하게 이렇게 이용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호남선 KTX의 운행 횟수는 주말 기준으로 지금보다 4회 더 늘어납니다. 내년에 수서발 KTX가 개통돼 추가 증편이 이뤄질 경우 운행 간격은 40분에 한 대에서 30분에 한 대꼴로 단축됩니다. 또 내년에는 수서에서 평택으로 이어지는 수도권 고속철도가 새로 개통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한 20여 편 정도 추가 증편이 호남선에 이루어질 걸로 생각이 되고요. 광주와 서울을 반나절 생활권으로 단축시키는 호남 KTX의 속도 혁명은 주요 역사의 위상과 역할에도 크나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호남 KTX가 몰고 올 주요 역사의 변화가 무엇일지 이계상 기자가 전합니다. 호남 고속철도 시대가 열리면 가장 혜택을 받는 곳은 익산역 일대입니다. 서울 익산을 오가는 KTX 운행 편수가 더 늘어날 뿐만 아니라 충청권을 오가는 KTX와 ITX 새마을 열차가 이곳에 정차하기 때문입니다. 전라선과 장항선을 갈아타려는 승객들도 익산역을 거쳐야 하다 보니 교통의 관문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호재와 맞물려 복합 환승센터와 국가식품 클러스터, 종합의료과학산업단지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단순한 매장이 아니라 명품 보석을 전시를 해서 고객이 언제든지 와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광주의 변방에 불과하던 광주 송정역은 고속철 개통과 함께 교통의 중심지로 재도약하게 됐습니다. 현재 송정역으로 오가는 유동인구는 5천여 명 수준인데 고속철 개통 후에는 13,000여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형 쇼핑몰과 주차장을 갖춘 복합 환승센터가 2, 3년 사이에 들어설 예정인 터라 상인들의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습니다. 저녁이나 점심이나 이럴 때만 오는 것이 아니고 열차 시간에 맞춰가지고 오시는 손님들이 좀 있습니다. 반면 반세기 동안 광주의 중심 철도역이었던 광주역은 쇠락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KTX 광주역 진입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이용객들이 급격히 줄게 됐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광주의 남과 북을 단절시키는 주범으로 낙인 찍힐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광주 북구 지역 정치인들은 KTX 광주역 진입 방안을 마련하지 않을 거라면 차라리 폐쇄시키고 발전 대책을 내놓으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호남고속철도가 다가올 변화라면 혁신도시는 이미 시작된 변화입니다. 빛가람 혁신도시에는 설 연휴를 앞두고 역기성하는 인파로 붐볐습니다. 전에는 볼 수 없었던 모습이죠. 이재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공공기관마다 전세버스 행렬이 늘어선 혁신도시. 오전 근무를 마친 직원들이 3355 버스에 오르기 시작합니다. 커다란 짐을 끌기도 하고 손에는 한아름 선물 보따리가 담겨 있기도 합니다. 수도권 지역으로 역기성하는 공공기관 직원들로 올해 처음으로 고향 가는 설레임을 알게 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당연히 번거롭죠. 왔다 갔다. 물론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좀 교통편 같은 경우에는 좀 괜찮은데 아무래도 좀 새롭죠. 빛가람 혁신도시로 이주하면서 오히려 고향길이 가까워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수도권이 고향인 직원들과는 반대로 대구나 부산 등 경상도 지역이 고향인 직원들은 이번 명절부터 답답한 고속도로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수도권보다는 교통이 그렇게 많이 안 막힐 것 같기 때문에 좀 더 편안하게 또 빨리 갔다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직원들의 귀성 행렬을 돕기 위해 공공기관들도
많게는 수십 대의 전세버스를 동원했습니다. 이 때문에 지역 관광버스 업계가 설 연휴 동안 작은 특수를 누리게 됐습니다. 16개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고향을 향해 떠났지만 혁신도시는 설 연휴 동안 정적에 휩싸이게 됐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이번엔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귀성객들이 조금이라도 덜 불편하려면 날씨가 좋아야 할 텐데요. 김은수 캐스터, 연휴 날씨는 어떻습니까? 네, 설 연휴가 시작되면서 몸도 마음도 분주하실 텐데요. 내일 이른 귀성길에 나선다면 짙은 안개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또 새벽에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설 당일에는 아침에는 조금 쌀쌀하겠는데요. 성묘길 가신다면 따뜻한 옷차림이 필요하겠고요. 낮 동안은 맑고 포근하겠습니다. 설 마지막 날에도 광주가 12도까지 오르면서 역시 맑고 포근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다만 주말에는 전국적으로 비 예보가 있어서 귀경길에 교통 불편이 우려가 되는데요. 이 비는 휴일 오후부터 차차 갤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오늘보다 2, 3도 낮겠는데요. 광주 1도, 나주 0도, 순천 1도로 출발하겠습니다. 낮 기온 오늘만큼 오르겠는데요. 광주 7도, 나주 8도, 목포 5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해안에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물결도 거세게 일겠습니다. 배편 이용하시는 분들은 최신 기상정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기아 타이거즈의 전지훈련 분위기가 예전과는 사뭇 달라졌다고 하는데요. 일본 오키나와 캠프에 활기가 넘쳤다고 합니다. 정지성 스포츠캐스터가 전합니다. 환한 얼굴 표정으로 369 게임에 열중인 선수들. 잠깐 짬을 낸 오락 시간이 아니라 엄연한 훈련 시간 풍경입니다. 훈련 시작에 앞서서는 춤 실력을 선보이며 긴장을 풀기도 합니다. 신임 김기태 감독이 이끄는 호랑이들의 일본 전지훈련. 가장 달라진 점은 훈련장 분위기가 그 어느 때보다 활기에 넘쳐난다는 점입니다. 감독님, 코치님들이 좀 선수들을 분위기 좋게 잘 이끌어 주셔서 분위기에 많이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다 자발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분위기가 좋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3년 연속 플레이오프 진출에 실패하고 알게 모르게 패배감에 젖어 있던 선수단. 김기태 감독은 팀 리빌딩의 첫 목표로 분위기 쇄신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수비 위치 바꾸기와 홈런 이벤트 등 훈련의 놀이를 접목시켰고 반복되는 훈련이 지루하지 않도록 다양한 훈련 방법을 도입했습니다. 즐거워야죠. 일단 첫 번째는 선수들이 즐겁게 하는 게 좋아하는 운동, 제일 잘하는 운동 하는 거니까는 즐겁게 하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전지훈련에 나선 지 한 달 남짓. 어느새 선수들의 훈련 태도는 해보겠다를 넘어 할 수 있다로 바뀌었습니다. 올해 캠프가 제일 그래도 준비도 잘 되는 것 같고 오랜만에 또 이렇게 감독 코치님 또 선수들 같이 이렇게 야구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고요. 한마음으로 똘똘 뭉친 호랑이 군단은 올 시즌 반드시 부활하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지성입니다. 금호타이어노조원의 분신 사망과 관련해 금호타이어노조가 집회를 열고 도급화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금호타이어노조는 어제 곡성 공장에서 분신한 대의원은 워크아웃을 졸업했는데도 회사가 계속 추진 중인 도급화를 목숨을 던져 저지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도급화 계획 철회와 특별 교섭 요구를 회사 측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설 휴무 특근 거부를 시작으로 도급화 저지 투쟁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호남 고속철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광주시와 대전시가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윤장현 광주시장과 권선택 대전시장은 오늘 오전 광주시청에서 만나 서대전역을 경유하는 호남선 KTX가 익산역까지만 운행하게 되면서 호남과 충청의 연계가 끊기게 됐다며 호남 고속철의 기능을 약화시키지 않는 선에서 호남선 KTX의 연장 운행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자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두 시장은 특히 서대전과 익산 구간의 철로를 직선화해 KTX 운행 시간을 대폭 단축시킬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농어촌공사 임직원들이 설 명절을 맞아 귀성객들을 대상으로 농지연금 사업을 알렸습니다. 농지연금은 만 65세 이상 고령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 생활 안정자금을 매월 연금 형식으로 지급받는 제도로 지난 2011년부터 도입돼 운영 중입니다. 우이산호 유류 유출 사고의 어업 피해 보상금이 1년여 만에 지급됐습니다. GS 칼텍스는 우이산호 사고 피해 지역인 여수, 남해, 하동, 광양 등 4개 어업 피해 대책위원회에 96억 4천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보상금을 지급한 어업 피해 건수는 모두 5,182건으로 총 신고 건수의 87%입니다. 지역별로 여수가 42억 원, 남해가 38억 5천만 원, 하동이 10억 6천만 원, 광양이 5억 3천만 원이며 여수 신덕 지역 352건과 개별 수협 협회 등을 통한 신고 421건에 대해서는 현재 보상 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9시쯤 진도군 진도 고장리의 한 수로에서 진도군청 공무원 52살 정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정 씨가 어젯밤 가족들과 통화한 사실을 토대로 술을 마신 뒤 귀가하다 농로 옆 4m 아래 수로에 빠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담임교사들의 행정 업무가 사라지게 됐습니다. 광주시교육청은 교직원들의 불필요한 업무를 줄여주는 내용의 학교 업무 정상화 종합계획을 마련해 신학기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종합계획은 담임교사들이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 업무를 단계적으로 없애고 교감을 중심으로 한 교무행정지원팀이 행정 업무를 주도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습니다.